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클린스만 대신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한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세 보르달라스입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에 있던 헤타페의 감독직을 맡아 단숨에 라리가 승격을 이룬 그는 스페인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첫 해부터 8위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쿼도 같은 두 줄 수비를 헤타페에 입히면서 다른 타팀들에 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리그를 운영해야 하는 사정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프란시스코 포르티오를 영입해 보르달라스의 페르소나처럼 이용했습니다. 측면에서 스루 패스, 크로스,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툴을 이용했다는 점, 한쪽 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지금의 이강인과 흡사합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단기간에 팀을 완성시킨 것인데 매 시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임 4년 동안 라리가에서 10위권 안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4-4-2 두 줄 수비 전술은 이미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때 전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빌드업보다 롱볼 축구를 구사하고 거친 몸싸움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감독 시절 이강인의 방출을 매우 아쉬워했던 감독이기에 한국 대표팀에 대한 시선도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1차 후보군에 보르달라스를 포함시켰고 실제로 초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비야, 헤타페 등의 라리가 지휘봉에 이끌려 끝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2023년 다시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은 뒤 그는 강등 위기에 내몰린 헤타페의 리그 마지막 6경기에 등장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매직을 선보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운 보르달라스는 2024년 헤타페를 라리가 10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명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4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직후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에 올랐지만 거액의 위약금이 걸려있어 불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부터였죠. 우리나라에선 러브콜을 이전부터 보냈지만 아쉽게도 르나르 감독은 한국보다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계약을 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사우디 감독으로 사우디의 절묘한 옵사이드 수비 라인으로 아르헨티나를 수차례나 옵사이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르나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우리나라와 맞붙었을 때 우리나라 전술을 꿰뚫고 파괴하는 전략을 들고 나와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는 꽤나 깊은 인상을 남긴 감독이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과거 벤투 선임 당시에도 키케 벤투, 르나르를 후보군에 올렸고 그 후에도 또 원했으니 앞으로 또 후보에 오를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분간은 프랑스 여자 대표팀에 집중을 하기에 2023년 당시 좀 더 협상을 빨리 했어야 했다는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과거 모로코를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리고 코트디부아르를 네이션스 우승 2회를 시켜 국대 최적화 감독이란 타이틀이 있는 르나르. 이후 그는 한국에 거의 갈 뻔했다라는 말을 전해서 한국행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위는 반프롱크 호스트입니다. 2000년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익숙한 그는 네덜란드 대표팀 풀백으로 A매치에서 100경기 이상 뛴 레전드, 감독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자신이 프로 데뷔를 했던 네덜란드 프로팀 페노르트의 지휘봉을 잡고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서 유로파리그 준우승까지 거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죠. 클럽 팀들만 지도한 그가 한국 대표팀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것은 2022년 레인저스 감독 사임 후였습니다. 반프롱크 호스트 감독이 레인저스에서 보여준 전술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최적의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메이션의 유연성이 돋보였는데 유로파리그 16강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4-2-3-1에서 5-3-2로 바꿔 대처했고 2차전 홈경기에선 A, B, C 세 가지 플랜을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프롱크 호스트 감독은 한 선수가 다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공격적이어야 할 때와 합리적이어야 할 때를 잘 선택해 노가웃 토너먼트에서 유럽의 유명 클럽들을 모두 격파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모험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토는 변화 속에 균형을 중시해 어느 한 선수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반프롱크 호스트는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지도해보고 싶은 관심이 있었지만 클린스만 선임으로 불발되었습니다. 2위는 로베르토 모레노입니다. 1977년생의 젊은 감독인 모레노는 젊은 나이에 AS 로마의 수석 코치로 시작해 바르셀로나, 스페인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인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아직 빅리그 무대에서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감독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직 젊고 잠재력 또한 숨기고 있습니다.
다만 AS 모나코 감독 시절 구단과 마찰로 인해서 한국축구협회는 이 감독과의 트러블을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에 올려놓은 건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과 연장선에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한국 축구 팬들도 찬성적으로 기울긴 했습니다. 전술은 합격점이나 마인드와 독단적인 스타일이 협회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스페인의 선진 축구 시스템을 일찍이 흡수했고 제대로 된 사단까지 갖추어서 우리나라 축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모레노 감독은 전술과 훈련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까지 보유했습니다. 4-4-2 전술을 주로 쓰는 모레노 감독은 바르셀로나 수석코치 시절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박수를 쳤을 정도로 훈련 세션 호평이 잦아했습니다. 다만 정식 감독으로 성과가 거의 없는 게 큰 오점. 그러나 현재 국가대표팀에 돌아가는 전술과 훈련 세션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만큼 모레노가 적격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클린스만과 모레노는 선수 시절 감독 시절의 행보가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연봉과 동기부여, 선진 축구 이런 요소들이 가장 한국에 필요한 감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망의 1위는 비엘사입니다. 비엘사 감독은 이미 1990년대부터 감독직을 30년이나 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거쳐간 팀만 봐도 아르헨티나 6년, 칠레 4년, 빌바오, 리즈 유나이티드까지 전술가로서 명성을 높게 쌓아온 명장이었습니다. 특히 칠레 대표팀을 이끌고 2010 월드컵에 12년 만에 진출시킨 것과 모자라 16강까지 올라놓았죠. 당연히 국민 영웅이 된 비엘사 감독이었습니다. 협회와의 갈등 끝에 팀을 떠나게 된 그는 빌바오 클럽을 맡아서 리그에선 그저 그랬지만 토너먼트의 신으로 유로파와 코파 델레이 두 대회 모두 결승에 올려놓는 찬사를 받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 러브콜은 2015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그를 원했습니다. 2022 월드컵이 끝나고 우루과이, 미국, 한국 대표팀 등 여러 팀들이 비엘사를 원했고 비엘사는 감독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협회장의 선택은 클린스만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무엇보다 매우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비엘사의 축구를 보고 싶어 했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랑 공격수를 가지고 극단의 공격 축구를 구사할 시점이 지금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축구 지능이 떨어지는 선수는 절대 안 쓰는 편이라서 한국 국대에 감독으로 왔다면 여러 선수들이 개조가 되었거나 국대에서 내쳐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클린스만과의 선임이 덜컥되면서 한국팀의 협상을 기다린 비엘사는 우루과이 대표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과 11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무참히 박살내며 월드컵 남미 예선 2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비엘사 감독의 몸값이 꽤나 컸던 점이 우려스러웠지만 한 번은 밀어붙여봐도 좋았지 않았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만들었던 특급 도우미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